이미 전 타임에 제가 로그 방정식에 대한 유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도 로그 함수는 그래프, 최대 최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있다라고 했고 최대 최소랑 로그 부등식,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세 개는 모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형이 있으니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방정식에 대한 유형을 지금 말로 이제 설명해서 갖게 이미 써놨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시 같은 경우 지수 방정식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거든. 지금처럼 미시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수 방정식 경우는 바로 지수들끼리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했지만 로그 방정식의 경우는 이게 먼저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로그의 정의 조건은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는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범위를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수들끼리 같다라고 하는 x값 구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정답으로 선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진수들끼리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해버리면 여기서 x값이 이 범위 안에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정답으로 생각해버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풀고 나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다. 알겠죠? 주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경우는 반드시 진수 조건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 미시 같다면 진수들끼리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어렵지 않을 건데 요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진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진수가 같다라는 건 미시서로 다를 수 있는데 진수가 모두 fx로 똑같다라는 상황인데 이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우리 로그의 첫 번째 성질인 거죠. 요 진수가 1이면 어떤 놈을 미수로 갖고 있든 다 로그 값은 0이 되거든요. 그럼 0으로서 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fx가 1이면 됩니다. 1이면. 참고로 fx는 이미 1이니까 0보다 큰 거라 얘처럼 진수 조건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1이니까 0보다 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미세 형태들이 서로 뭐 하면 되겠어요? 같아도 이 등식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x값을 물어볼 거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이 지수 방정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부분은 다 이 세 번째 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게 뭐냐라고 하면 로그 AX꼴이 반복되는 건데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죠. 보통 지수 방정식의 경우 t는 0보다 크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제한이 되지만 로그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x범위를 앞에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로그 AX꼴이 반복되는 문제들은 특징이 뭐라고? 앞에 x범위를 줄 겁니다. 왜냐? 안 주면 실수 전체가 되니까 문제가 쉬워져요. 심플해져 버리거든. 근데 앞에 제한된 범위가 있게 되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했을 때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1 과정에 했던 2차 방정식의 실근보의 개념을 잘 알고 있거나 또는 이걸 심화하는 형태의 근해분리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대체를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풀이다라고 말씀까지 드릴게요. 물론 이것만 써놓고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가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t에 대한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인수분해하고 범위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K라든지 A라든지 문자를 이 방정식 안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지수방정식이랑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수방정식의 마지막 케이스는 미세 미지수 x가 있는 상태에서 x의 fx제곱은 x의 gx제곱을 같다 하면 미시 1이면 성립한다와 fx와 gx가 같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지만 로그 방정식은 그건 없고요. 요런 꼴이 있습니다. 요거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 유형이기도 하죠.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 유형은 뭐였습니까? 지수에 뭐가 있는 거? 로그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양변의 미시 동일한 로그를 취한다. 이거는 로그의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양변의 로그 최대를 취하면 로그 AX꼴이 뭐하는 상황일 거라고 반복되면 3번처럼 풀게 되는데 실제로 4번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3번에 대한 풀이까지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생각보다 4번이 잘 나온다. 자, 지금부터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정리는 지금 유형 파악은 이게 그냥 전부야. 4개까지밖에 없어.
다 적었어요? 불사 적었어요? 왜 좀 적어놓지, 왜? 다 알아서? 그다음 한번 적어보세요, 천천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뭐, 다른 부분 할 때, 이럴 때 적어놨던 거를 꼭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바로 제일 외워버리면 좋은데, 외우고 나서도 나중에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 갑자기 막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책을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다 보는데 어쨌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수학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다른 것들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외워줬다고 해서 절대 외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꼭 다시 써보시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는 이렇게 굳이 막 다른 책 찾아가면서 볼 필요 없이 쭉 한번 넘기면 그냥 그 한 번에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으로 가면 유형은 세 가지로 줄어드는데 얘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거만 빼지고 빠지고 1번, 3번, 4번이 그대로 써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지수 부등식 했던 포인트랑 똑같이 갑니다. 첫 번째는 미시 같은 경우. 미시 같은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었겠죠.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진수 조건부터 따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해도 꼭 시험에서 보면 틀려오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자, 항상 의식하시라고 했습니다. 요거에서 전제로 가면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거죠. A가 1보다 크다면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래서 부등식이랑 똑같죠. 지수 부등식이랑.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1보다 크면 로그 부등식이나 지수 부등식이나 그대로를 딱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근데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때는 반대로. 반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뭐 지수방정식, 부등식 문제 풀다 보면 패턴이 거의 똑같아. 이것만 주의하면 되지, 이것만.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그래서 잘 낸다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꼴이 나오겠습니다.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거. 자, 로그 AX 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 유형이 실수 전체다 보니까 얘가 뭘로 흘러가겠냐라고 하면 t의 2차 부등식으로 가는데 단순하게 해를 구하는 거라면 시험이 너무 쉬워지니까 2차 부등식에 미정계수를 준 다음에 이것이 성립하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형태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접근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야. 외워서 풀라고 하지 마.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fx가 k보다 커 나왔던데 이 fx가 2차 부등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알아? y는 fx라는 2차식의 그래프가 y는 k보다 뭐하라고?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만나거나 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거나 위에 있어라. 그래서 결국 K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가장 낮은 지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버리면 되는 형태로 문제를 풀 건데 어찌됐건 2차 부등식의 뭐 성립 조건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관점에서 해석해라? 그래프의 관점에서 해석.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 잘. 그래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일관성 있게 계속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풀고 저때는 저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많이 안 지나가고 해당 순간이라면 잘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막 여러 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개 많이 복잡한 내용들이 섞여버리면 그때는 아예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우선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마지막 요놈이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똑같이 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양변에 밑이 동일한 로그를 취하는 것과는 똑같아. 양변에 밑이 동일한 로그를 취하는 것과는 똑같다. 대신에
대신에 이때 중요한 거, 이거는 등식이니까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지만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 자체에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이놈입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놈을 밑으로 해가지고 양변을 로그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러니까 로그 취하면서 등식의 경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양변에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등호 관련돼서는 방향을 그대로 갈 거냐 반대로 갈 거냐를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밑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 다음 또래는 뭘로 가겠습니까?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걸로.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2번의 경우 치환 후에 문제를 푸는 거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로그 함수의 최대 치수할 때 이 지수의 로그를 취했더니 그렇게 반복되는 꼴을 통해서 치환하고 풀어봤던 문제를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 우리가 삼각함수 공부하고 수열가수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 그 유형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실제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 장에 지금까지 개념 정리했던 거 다 모아놓고 그냥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한 장에서 다 볼 수 있잖아. 그 대신 글씨를 좀 작게 쓰긴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글씨니까 충분히 잘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장 넘겨 보는 것보다 한 장에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틈날 때마다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 경험상 진짜로 이 구조가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체에서는 뭐 사고력 문제를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지수함수 그래프나 로그함수 그래프는 사고력 문제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방정식, 부등식은 유형 파악만 되면 되거든요. 그 유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한번 로그 방정식부터 부등식까지 한번 쭉 나와 있는 대표 문항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 어제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로그 함수에서의 뭐 최대 최소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유형 하나가 있었을 거니까 산술기하 문제 유형인가? 그거 하나가 있었을 거니까 그거 마저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쭉 설명해 볼게요. 자, 어제 유형 10번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유형 10번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자, 464번을 한번 볼까요? 464번. 제가 요거 지우는 동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죠. 뭐 앞에 있는 것도 읽어보시고,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도 읽어보시고,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 뭐 이런 부분들 쭉 한번 유형별로. 자, 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간혹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 위에 있는 제목이나 내용을 보고 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막 섞여서 나왔을 때 이 위에 걸 보고 푸는 사람들은 풀 때는 뭐 산술기한 것 같으니까 문제를 잘 푸는데 섞여서 나오면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위에 거는 보지 마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내가 어디에 섞여서 나오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 자,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로그 4x하고 로그 x의 256에 덧셈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이게 산술기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쉬워지거든, 그러면. 근데 이게 처음 보고 갑자기 이런 최소값 물어보면 판단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우선은 요 밑이 얘네들이랑 서로 다르니까 밑을 똑같이 하겠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죠. 로그가 있는데요. 두 로그의 이 진수가 또 다른 로그의 밑으로 있으니까 곱하면 이게 간단히 정리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산술기하를 떠올려도 되고요.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다 써버려도 괜찮겠죠. 로그 4의 x에 밑변환 공식을 써서 로그 4의 x, 그 다음 로그 4의 256인데 로그 4의 256은 이게 4의 4제곱이니까 4거든. 그럼 이제 이때 식 자체가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4x분의 이게 4. 그럼 이제 보통은 이유가 있었겠네요. 이게 또 전적으로 그걸 쓰라고 하는 힌트가 되겠어요. 그냥 x라고 하면은 얘가 음수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음수가 나오면 산술기하 못 써요. 무조건 산술기하는 이 덩어리 값들이 뭐가 된다 그랬냐? 뭐가 된다 그랬냐면 양수가 된다 그랬거든. 그 양수가 되게 하려고 x가 1보다 크다. 왜? 봐봐. y는 로그 4x 그래프가 얘인데 여기가 1이거든요. y는 로그 4x 그래프가 얘인데 이거라면 1보다 큰 쪽이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0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를 딱 쓰시면 2 곱하기 둘이 곱하는 순간 약분약분 되면서 4가 되고요. 요 값은 얼마입니까? 4. 따라서 최소값은 4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풀어야지 위에 그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나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갑자기 뒤섞여서 평상시에 잘 풀었던 거 전혀 생각이 안 나. 이상하게 생각을 꽂혀서 갈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12번부터 몇 번까지가 그 방정식 부등식이냐? 와, 맞네. 21번이야?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 로그 2x하고 다음과 같은 게 딱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왠지 반복되는 꼴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 3만 나오는 건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로 바꿔버리면 로그 성질을 따라 정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이런 방정식 문제 풀 때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지? 진수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진수는 얼마입니까? 요거 진수니까 0보다 크다려면 이때 얘는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되는 거네.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는 걸까? 그러면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그럼 다음에 이거 보니까 로그 2의 2제곱인데 얘 앞으로 튕겨나가고 얘 앞으로 튕겨나가면 뭐야? 이거 되게 간단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로그 2의 x는 더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밑이 2로 같으니까 진수들끼리 곱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그리고 이쪽은 3이니까 로그로 고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로그 2에 얼마? 8 이렇게 딱 쓰겠네요.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진수들끼리 뭐 하는 걸까요?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해보면 넘어가는 순간 빼기 8은 0 이렇게 될 거고 4하고 2 이렇게 딱 쓰니까 x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랑 얼마? 2.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전제로 풀었던 거야? x는 0보다 크다를 전제로 풀었기 때문에 정답은 이 둘 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x값은 2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만 정답이 되는 거. 이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학생들이 이렇게 쭉 풀었는데 정답을 두 개로 딱 놓고 간 거야.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 그지? 뭐를 전제로 봤어야 됩니까? 진수 조건을 먼저 딱. 나중에 채점하고 나서 후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서 계산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빨리 푼다고 이 생각을 놓쳐버리는 거.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 지금부터 여러분들 습관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계속 진수 조건 따지는 것부터 해야 돼. 그 습관이 안 되면 시험장에 풀 때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막 이렇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풀면 거의 틀립니다. 거의.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실수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딱 보니까 뭐 얘네들끼리 미시 같은 건 아니니까요. 대신에 밑을 똑같이 하려면 두 번째 식은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되겠네. 진수와 밑을 서로 바꿔치기 할 때는 분자가 1이면서 분모 자리에 로그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네. 저거 앞으로 튕겨나가야 돼. 대신 여기서 조심해라. 여기서는 x는 뭡니까? 0만 아니면 되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x는 0보다는 크면서 뭐만 아니면 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의 공통 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x는 0만 아니면 되는데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거니까 이것도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이거를 전제하에 자 시작합니다. 2 곱하기 로그 4의 x 그 다음 밑변환을 통해서 로그 4의 x분의 1 빼기 3은 얼마? 0과도 같다 라고 딱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얼마입니까? t로 그냥 치환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상황이 2t 더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3은 0이고 요놈 같은 경우에 t를 곱하니까 2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얘는 곱하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 1 뭐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tt 마마 t는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 t는 얼마야?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시켜줘야 되겠죠. 자 환원시켜보니까 참고로 t 범위는 무조건 이 치환하는 순간 t는 무조건 실수 전체니까 얘 다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로그 얼마입니까? 4x였죠. 4x가 얼마? 2분의 1 또는 로그 4의 x가 얼마입니까? 1. 자 이때 이걸 또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로그의 등식은 항상 지수 형태로 고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2단원 로그 파트에서 했잖아. x는 바로 뭐라고 쓰면 될까? 4의 2분의 1죠. x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근데 이게 2의 2제곱이니까 x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2 또는 얼마?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8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 잘. 뭔가 변수가 여기에 문자가 있을 거라고. 뭐 a든 k든 이렇게 죽을 거고 앞에 x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 교재 보면 많이 이런 것들 보이는데 쎄는 또 이런 것들 아닌 것들도 좀 있어서 자 어찌됐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먼저 한번 빨리 풀어볼래? 476번.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로그 취한다 했어요. 헐? 지금 쉬는 시간인가요? 쉬는 시간인가요? 근데 왜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어? 급한 연락이 어떤 연락이 왔는데? 응. 개발하고 있는데 응. 외주할 생각 없는데 들어와서 어떤 거? 외주할 생각 없는데 들어와서 무슨 외주? 네, 그 프론트엔드 개발, 응. 웹 개발하고 있는데 너 웹도 개발해? 그래서 오. 외주 문의 들어가지고 전화가 됐습니다. 아, 수업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공부하세요. 응. 핸드폰 저기다 놔두고. 응, 응.
풀었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번, 4번 유형을 잘 점검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 잘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현재 이 밑은 상용로그, 밑이 10입니다. 양변의 상용로그를 취하게 되면 바로 쓸게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튕겨나가서 로그 x라고 쓰실 거고요. 로그 x 하면 얘는 로그 100 빼기 로그 x를 거라서 바로 그냥 로그 x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은 로그 x 꼴이 반복되고 있으니 요놈을 t라고 치환한다면 t제곱은 2-t가 되면서 넘어오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 나오는데 마지막 환원시켜야 이게 정답은 아니죠. 로그 x가 마이너스 2인 것과 로그 x가 1인 걸로. 여기서 10이 있으니까 우리 지수 형태의 등식으로 치면 10의 제곱. 이런 같은 경우 x는 10의 1제곱. 바로 쓰면 끝나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곱한 거를 정답으로 쓰라고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정답은 1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자, 어떻게 한다? 양변에 뭘 취한다? 상용로그를 취한다. 상용로그를 취하니까 요놈이 앞으로 튕겨나가서 이렇게 둘의 고배 형태가 될 거고요. 요놈 같은 경우는 진수가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분리하면 2 빼기 로그 x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 괜찮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유형.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거 나오면 좋겠지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치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 유형들은 여기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 유형 파악한 거, 좀 전까지 푼 거는 유형이 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였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보니까 방정식이 분명 로그 방정식이에요. 근데 어떤 꼴이야? 반복되는 꼴.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건데 두근의 곱이 3이라고 할 때 이때 이 두근은 우리 보통 치환을 할 거니까 치환하고 난 다음에 먼저 보는데 치환하고 난 다음에 보는데 아니야. 치환하기 전에 이 방정식의 두근은 x인 거고요. 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곱은 3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못 풀겠으니까 로그 3x가 반복되고 있어서 얘를 t라고 치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6은 0과도 같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의 방정식은 누굽니까? 이때 방정식의 해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 방정식의 해는 요 알파 베타가 아니라 요 놈을 t로 치환한 이 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몰라서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두근이라고 하니까 알파 베타가 같다면 치환된 요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 이건 x에 대한 근이라고. 그럼 t에 대한 근은 누군데요? 치환하고 있는 t는 로그 3x라고 하는 이 식에서 알파를 집어넣은 요 값이 근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근은 로그 3의 베타가 또 하나의 근이 된다고. 이 치환된 방정식의 근은. 맨 처음에 있던 근을 알파 베타로 놨다면 치환된 이 방정식의 근은 치환한다고 하는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게 바로 근이라고. 그래야 환원시키면 로그 3x는 하면서 x는 알파랑 같고 로그 3x는 로그 3베타랑 같으면 알파 베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근과 계수 가는 거죠. 근의 형태가 지금처럼 2차 방정식에 문자로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두 개 쓰는 거 아니까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k요. 여기서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써놓고 갈게요. 습관적으로 가는 거니까 로그 3의 베타는 마이너스 6이랑 같아요. 자, 이때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곱이라고 했는데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덧셈이니까 이 마이너스 k 값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3의 알파 베타라고 쓰면 되는 거네. 끝났네. 알파 베타가 3이라고 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네. 마이너스 k가 1이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밑에 거는 필요가 없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밑에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밑에 거는 지수방정식에서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수방정식 형태에서 이제 만약에 치환된 3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제곱이니까 그때는 곱하면 지수들끼리 더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덧셈하면 진수들끼리 곱해질 거라 곱이 지금 문제 속에서 나온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 유형들 풀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유형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 좀 풀고 갈게요. 482번. 482번 좀 잘 나오는데 지금 미리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숙제할 때도 물론 하겠지만
지금 바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물 마시려고 했던 거를. 죄송해요. 잘 못하겠어, 창아? 잘 안 돼?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아마 뭔가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미 친절하게 줬네.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뒤에 x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반복되는 꼴이 보이고요. 갑자기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풀 건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다. 잘 봐. 로그 2의 x를 제가 t라고 잠깐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먼저 2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 괜찮을까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x니까.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심해라. 여기까지가 지금 진수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2 플러스 2 2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2t. 2 플러스 2t가 되는 거 이해될까요? 요거 쪼개면 이렇게 진수 덧셈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인데 튕겨나가니까 이렇게. 그리고 맨 앞에가 이제 4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 먼저 쪼개야 된다. 여기서 진수 쪼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2t. 괜찮아?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면 t의 제곱 둘이 하니까 마 8t. 마 8t에다가 이거 하니까 4니까 마 4t. 자, 4고 마 8인데 마 4니까 넘어오니까 마 2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자, 제가 이거 식 정리하는 거 잘 봐야 돼. 이때 t 값이 누구라고? 요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바로 누구다? 로그 2알파가 또는 로그 2베타가 요 근이라는 거 이해될까요? 여기까지는 패턴 똑같이 가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된 포인트 있을까요? 동희씨. 잘못 썼냐 내가? 여기 6인가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온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어쨌든 근의 형태가 이제 문자니까 무조건 뭘 써놓고 간다? 자, 이거 두 개 다 써놓읍시다. 항상 이건 습관이라 했어요. 근의 형태가 문자고 2차 방정식이면 두근의 합과 곱을 쓰는 거야. 자, 베타는 얼마? 이렇게. 두근의 곱은 2알파 곱하기 두근의 2베타는 얼마?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느낌이 오죠? 아, 요놈 같은 경우 근데 2알파인데 저거 밑변환하면 되지. 밑변환하면 로그 2알파분의 1 더하기 로그 2베타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을 묻고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느낌이 오네요. 얘는 뭐야? 밑변은 통분해서 로그 2알파 곱하기 로그 2베타가 될 거고 요 자리는 로그 2베타, 요 자리는 로그 2알파. 자, 근데 이거의 제곱을 묻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미 근과 계수에서 써놨던 식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분모는 얼마? 마이너스 6. 분자는 얼마? 4. 약분하면 3분의 2인데 제곱하니까 정답은 얼마? 9분의 4 이렇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흐름이다. 흐름. 어떤 흐름이요? 선생님 막 되게 복잡한 식이 있고 두근인데 이건 x값이라고. 근데 이 식을 복잡한 식을 봤더니 로그 2x 꼴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바로 로그 2x를 t로 치환하면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좀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연습이 좀 돼 있으면 그리고 식 정리를 하면 요 t에 대한 방정식을 쓸 때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뭔데요? 내가 치환했던 로그 2x를 t라고 치환했던 이 식에서 요 알파를 집어넣은 것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이 그 형태가 근이 되는 그래서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얘네들이 근이라는 거 알겠죠? 그 위에 거랑 비슷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잘 나오니까 또 다른 문제 좀 더 풀어보시고 저는 유형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로그의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의 부등식 문제인데 잘못했냐? 떨어져 있어도 어디? 이렇게 했어도 저렇게 합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거 안 돼. 지금 식이 이거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가로 안에 묶여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니? 로그 2에 알파분의 1에 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우리 변형식 써야 돼. 로그 2알파 그 다음에 분의 1 더하기 로그 2베 로그 2베타 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둘이 곱한 거 로그 2알파 곱하기 로그 2베타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 둘이가 묶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고요. 또 여기서 계산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이 식 써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방정식의 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문제를 알겠지? 이야기 잘했다. 지금 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식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 베타 분의 1에 이걸로 착각을 지금 문제를 잘못 본 거거든요. 빨리 그냥 대충 보면서. 근데 실제 문제는 얘니까 이렇게 요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이 둘이 더한 거의 전체 제곱에 우리 곱셈 공식 변형식을 써서 나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그대로 쓰면은 정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문제 보고 풀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식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부터 먼저 보라? 진수 조건부터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문제를 그래야 시험장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꼭 평상시에는 잘 풀고 다 맞았다고 돼 있는데 희한하게도 시험장에서만 가면 틀려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잖아 이거.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고 또 어려운 거 틀리고 잃어버리면 진짜 멘탈 나가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틀리면 다른 그 다음날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멘탈이 나가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공부를 뭐 안 했으면 모르는 게 많긴 하겠지만 근데 틀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 틀리고 거기다가 뭐 어려워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 틀리면 다음 시험 볼 때 영향이 크죠. 이러면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준비를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이 문제도 먼저 풀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1 마이너스 x 3이 1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 하니까 먼저 전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 실제로 0보다 크다니까. 이루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반대로 보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반대로 보낼 필요도 없지. 뺄셈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얘네들을 저라면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밑이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비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요. 얘네들 다 넘어갔어. 근데 1은 뭐라고 써도 되겠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2의 2니까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둘이 합치려고 하는 거다. 둘이 합치니까 로그 2는 얼마가 되겠어요? 2x 마이너스 아니 좀 더 2-2x. 자, 요놈은 얼마죠? 로그 2의 x 플러스 3.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진수들끼리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x 플러스 3은 2-2x가 될 거고 넘어가니까 3x는 1 될 것이고 x는 3분의 1보다는 작다는데 이게 정답 아니라고요? 이게 정답 아니라고요? 얘하고의 뭘 구하라고요? 공통범위를 구하라고요. 나 잘못했냐? 나 왜 이러냐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 쓰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쓰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써줬을 때 이 둘이를 더하세요. 뭐야? 잘못됐다는 얘긴데?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좀 말 좀 해줄래? 아씨. 왜 이러냐, 진짜. 계속 왜 이러냐? 미안합니다. 부동 방향이 반대였어요. 정말. 이렇게 됐던 건데, 죄송합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범위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나오면서 알파와 베타들의 합은 얼마냐면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부등식 문제는 있잖아. 이런 계산 문제보다 어떤 문제가 중요하냐면 그래프로 그려지는 문제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488번 별표 쳐놓고 이 문제 보세요. 시험의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낼 때 부등식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꼭 그래프는 한 번쯤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등식 자체가 그래프상에서 해석하는 측면이고 그게 이제 그래프 부등식 문제를 같이 연결시키는 거다 보니까 또 오답률도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그래프로 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려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충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번 지금 빨리 풀어보고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는 문제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계산할 문제가 아닌 거다. 계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자, 제가 아직 안 풀었을까요?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식 쓰면 식 쓰고 있어요. 그냥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하고인선 마저 하시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튕겨나가면 로그 3의 fx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튕겨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자,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풀라고? 뭐부터 하라고? 진수조건.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이게 fx 함수 그래프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단 작다? 6보다 작다. 요런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다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x는 뭐보다 작다? 이 둘의 공통범위를 먼저 딱 쓰시라고. 이제 이게 우선은 이걸 전제하에 내가 문제를 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밑이 1보다 크니까 요놈의 상황은 그대로 fx가 누구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큰 거 아닙니까요? 자, 이때 식 쓰지 말라 그랬죠? 요 그래프보다 뭐 하는 거? 만나거나 위에 있는 x범위. 그럼 이제 요 그래프, 요 놈이 지금 이거고요. 얘가 이거니까 만나거나 위에 있는 범위를 여기 말하는 거잖아. 만나거나 위에 있는 것에 무슨 범위? x범위. x범위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의 해집합은 뭐가 된다는 거야? 등호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 둘하고에 뭘 구해야 된다고? 공통범위 구해야 된다고. 최종 정답은 뭐가 되겠니? 2보다는 커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5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근데 여기 범위 안에는 자연수 x값들을 모두 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만 쓰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올 거라고. 나 식을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죠? 식을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식 많이 쓰지 않고 의도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내 보시면 아 맞아 저런 문제 나오면 우선은 먼저 이거부터 따지자. 그래프상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막 식 써서 x값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왜 만지 2차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x절편도 나와 있고 식 써서 풀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꼬인다고. 알겠지? 시간만 버립니다. 간단히 풀 문제를.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상당히 많이 높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유야. 로그와 관련된 부등식, 방정식 문제는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이거 참고로 많이 풀라고 하면 몇 번으로 많이 했었냐면 2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2번인가로 아마 학생들 풀라고 하면 2번으로 많이 풀 거야. 이거 정답지가. 자, 제가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x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봐라? 로그 부등식. 먼저 이 로그 입장에서 봤을 때 진수는 뭡니까? 얘야. 그래서 첫 번째 이 로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부터 먼저 보라고. 로그 3x가 먼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게 전제야. 이게 전제라고. 자, 전제를 따지면서 보라고요. 전제가 뭐야? 이 로그의 진수는 얘란 말이에요.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로그 뭐랑 똑같은 거니? 3의 1과도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미시 1보다 크니까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부동방이 안 바뀌고 x는 1. 이게 이 문제의 전제입니다. x가 1보다 크다를 전제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이걸 전제로 해서 갔으니까 로그 2에 로그 3의 x. 자, 이거는 로그 2에 뭐라고 써도 x 1이니까 2라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로그 3의 x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니 이런 게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또 마찬가지야. 이거를 푸는데 전제는 뭐니? x는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0보다 크다를 전제로 해서 이런 같은 경우는 로그 3이 얼마입니까? 2의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x는 뭐보다는 작다? 9보다는 작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을 딱 쓰시면 여기서 쓰시면 이 둘의 공통범위니까 0보다는 크면서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딱 답지에 보면 2번에 있단 말이지. 2번을 많이 쓰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대전제가 있었잖아. 얘가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왔었던 거잖아. 얘 둘의 공통범위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로그의 진수 자리에 로그가 있는 경우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많이 틀리냐? 학생들은 그냥 바로 로그 2에 2 이렇게 딱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만 보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여기 이 로그 입장에서 보자면 얘가 진수니까 진수는 0보다 크다라부터 시작하면 요 놈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이 푸는데 얘가 나온 게 정답이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범위가 정답이 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던 건데 2번으로 많이 풀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 밑에도 아마 그런 반복적인 형태들이 있으니까 풀 때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18번인가요? 자, 뭐 이 문제도 일부러 어렵게 보이게끔 유도한 것 뿐이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로그의 진수 자리에 x가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를 전제해서 이 문제 이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두 로그가 곱해져 있는데 뭐 밑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반복되는 꼴이라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먼저 전제는 x는 0보다는 큰 상태에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5의 125x 그 다음 곱하기 로그 5의 5분의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오케이. 로그 5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겠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요놈 자체는 덧셈으로 쪼개면 5의 3제곱이니까 3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나눗셈이니까 뺄셈에서 t-1 로그 5의 5는 1이니까 자 이게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요놈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0보다는 커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괜히 이걸 보낼 걸 그랬는데,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하고 이렇게 되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놈은 마이너스 3. 자, 요놈은 로그 얼마야? 환원시켜야겠죠? 자,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로그 5의 마이너스 3제곱. 자, 요놈 같은 경우는 로그 5의 5랑 똑같은 거니까 5의 마이너스 3제곱은 125분의 1입니다. 요거보다는 x가 커나 같고 요거보다는 뭐하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랑 확인 작업 해봤더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그냥 공통인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얘가 나오는 건데 얘가 혹시 계산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라. 그래서 정답은 125분의 1 곱하기 5가 돼서 25분의 1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가는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복되는 꼴. 자, 항상 문제 풀 때는 그래도 습관적으로 딱 표시하시고 쪼개시고, 자, 이제 진수가 이렇게 곱셈 정도 된 거, 나눗셈 정도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덧셈과 뺄셈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가 좀 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그냥 여기서 바로 넘겨버릴 걸 그랬어요. 괜히 분배하면서 할 필요 없이. 자, 그 다음 문제 옆에 유형으로 가볼게요. 그렇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로그에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부등식에서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의 로그를 취하긴 하는데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죠? 취하는 그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뀔 수 있으니 그거 신경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저는 양변의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할 건데 그렇게 되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될 거다? 반대로 바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되겠지. x의 로그의 2분의 1 x. 자, 그 다음 바뀌면서 로그 2분의 1 4x의 세제곱. 그럼 얘네는 이제 튕겨나갈 거니까, 요 앞으로 튕겨나갈 거니까 이미 로그의 2분의 1x가 치환을 할 생각을 가져가겠죠. 치환을 할 겁니다. 대신 전제는 뭡니까? 여기 이미 로그 자리에 x가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 이게 튕겨나가면 좌변은 얼마? t제곱. 요런 같은 경우는 로그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죠? 로그 2분의 1의 4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x의 세제곱인데 요놈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2제곱이니까 튕겨나가면 얼마다? 마이너스 2. 요거는 튕겨나가면 3t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넘어갈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와 2, 1, 마 붙으니까 이러면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2. 자, 환원시켜줘야 되겠죠? 자, 누구를요? 이놈 로그 2분의 1의 x를요. 로그 2분의 여기 쓸까? 이거는 로그 2분의 1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자, 이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아까 이 범위하고의 공통범위 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얘가 범위가 되는 거니까요.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1보다는 x가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나오는데 둘이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4분의 3인가요? 뭐 계산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는 아니다. 시험 문제는 꼭 문자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꼴에서 많이 냅니다. 아까 제가 낸다고 하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 정도에서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유형 가볼게. 그렇죠. 이거 별표입니다. 499번. 로그에서는 항상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좀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x는 양의 실수이면서 자, 2 곱하기 로그 4x의 제곱, 자, 로그 4의 ax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를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물어봤어. 자, 제일 먼저 반복되는 꼴이니까 아마도 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로그 4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근데 잘 봐라.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t가 무슨 범위란 이야기일까요? 살펴보면 알잖아. 로그 함수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인데 양수잖아. 계속 내려가 있고 계속 올라가 있다 보니까 t는 어떤 범위가 되는 걸까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저기서 모든 양의 실수 x라고 했던 요놈은 t로 전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모든 실수가 된다고. 양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고.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잘 봐야 된다.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반복되는 꼴이니까 t로 치환할 건데 치환했을 때 이 t는 어떤 t가 되는 거라고? 모든 실수가 된다고.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이 문장은 이제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겠죠. 요 놈은 t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이놈 같은 경우는 잠깐 여기 써야 되겠다. 2의 2제곱이니까 앞에 뭘 써주면 되겠어? 2분의 1 써놓게. 자, 그럼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2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아니다. 쏘리. 미친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2로 고쳤죠? 왜 갑자기 지금 이 짓을 했죠? 이거 왜 이러냐 또.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겠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로그 4의 a입니다. 로그 4의 a. 죄송해요. 로그 4의 a. 로그 4의 a 더하기 2 곱하기 t는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0보다는 커나 같다. 그랬더니 요거 몇 차 부등식이 나와? 2차 부등식이 나오네. 2의 t제곱. 다음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로그 얼마? 4의 a 값이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기억나요? 이제 여러분들 고1 때 했던 거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그 외워서 하는 친구들은 어렵다는 거야. 외우지 마. 요놈의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최고창 양수야. 0은 여기서 뭘 말한다 그랬지? x축. 그거보다 만나거나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내용 그려보면 최고창 계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였어? 판별식이지. t 앞에 있는 계수가 이거니까 짝수 판별식이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가 0, 이때는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b'의 제곱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요.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4의 a가 얼마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얘 반대로 넘어가면 정리했을 때 로그 4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고요. 요놈은 로그 4로 고치면 4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과도 같은 거잖아. 그러면 미시 4로 고쳤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2의 2제곱이니까 둘이 곱하면 약분약분 되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최종 정답 A는 얼마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금 보셨다시피 계산의 과정이 좀 은근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는 X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상상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치환을 했더니 모든 실수에 성립하면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니 고1 과정에서 했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성립 조건이 딱 생각납니다.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전부 다 뭐 하는 이야기일까? 크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2차 함수 그래프상에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로서 해석해서 정리하면 마지막에 정답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아주 좋은 문제고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하나 남았니? 와, 야,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어떤 휴대전화 가격은 매년 전년도보다 15%씩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얼마의 가격이 유지된다는 얘기일까요? 85%가 계속 생긴다는 거지. 전년도에 85%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1년에
80만 원 휴대전화가 있는데 처음으로 8만 원 이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나야 되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처음 가격이 80만 원인데 80만 원 단위 생각할게요. 80 곱하기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첫 해 딱 지나가면 0.85 곱하면 되는 거 될까요? 근데 그 다음 또 하대가 지나면 여기다 또 0.85 곱할 거니까 0.85가 계속 거듭제곱 되겠지. 몇 년 지났을 때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제가 N년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놈은 얼마? 8만 원 이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딱 쓰시는 것이 해당하는 식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80을 반대로 넘겼더니 0.85의 n제곱은 10분의 1과도 같다 이렇게 딱 됩니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고 할 때 이 n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보니까 8.5도 딱 있고 하는 거 보니 나 이거 상용 로그 취해야 되겠다. 자,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하더라도 밑이 10보다 1보다 크니까 부동 방향 바뀌지 않은 채 0.85의 n제곱 자 로그 10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얘네는 튕겨나가니까 n 곱하기 로그 0.85가 되겠고요. 그럼 요놈은 얼마가 될 거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근데 0.85는 내가 모르잖아. 누구는 안 알고 있는데 8.5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상용 로그에서 계산할 때 했던 건데 0.85를 저 8.5를 쓸 수 있도록 여기만 잠깐 고치자고요. 어떻게? 자 8.5에다가 10의 몇 제곱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로 그냥 양수로 쓰는 건데 왼쪽으로 가야만이 0.85가 될 거니까 여기다 얼마만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1제곱만 딱 써주자고요. 그러면 얘네는 뭐랑 똑같은 거야? 로그 8.5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1. 근데 0.85가 얼마라고 했냐면 0.85가 0.9294라고 했거든?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0.0706 맞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써지냐면 마이너스 0.0706이 06 맞나? 자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 소수점 4자리를 다 없애려고 마이너스 만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라지면서 706 곱하기 n이 될 거고 부동항은 반대로 거고 곱하면 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만을 곱했을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7만 이건 나눠보면 아마도 14.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만을 706으로 나눠주면 아마도 14. 얼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말하는 건데 해는 뭐 자연수 단위로 나타내야 되느냐? 1년, 2년 이렇게 갈 거니까 몇 년 뒤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8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15년 후부터라고. 그러면 현재가 21년이니까 15년 뒤부터가 8만 원 이하가 되는 거라서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36. 정답은 5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지수부등식에서 질문을 안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있으니 그 질문 안 한 페이지의 문제를 풀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삼각함수 시간이 거의 될런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오늘은 시간상 삼각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잠깐만 그 페이지 몇 페이지냐? 자 54페이지에서 질문 없을까요? 한번 다 넘겨보세요. 54페이지 355번 문제 같이 볼게요. 355번. 자, 우선 다 같이 53페이지에 53페이지가 아닌가 본데? 자, 요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 좋은 문제네. 좋은 문제네. 같이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왜? 이 문제는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푸는 건데? 그래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다 그런 거라고. 그래프로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도 설명하면서 야 이런 거 실근부호, 근해분리 이런 거 다 뭘로 가는 거에서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할 때 야 이거 그래프로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유형입니다. 이건 이제 지수부등식에서인 건데 로그부등식에도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다인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반복되는 꼴이 딱 보이니까 첫 번째는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딱 쓴 거야. 이걸 t라고 치환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t의 범위를 써줘야 된다고. 어떻게 써줄 건데 잘 봐.
지금 현재 요게 t야. 이게 x축이야. 근데 문제 조건이 0보다 뭐하다 그랬어?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잖아. 참고로 여기는 얼마? 1. 여기 0이거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제 그래프는 요걸 말하는 거고 그것에 붙어있는 놈들이 요 놈이 되는 거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그 t범위를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지. 1보다 큰. 요 범위에서 보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치환하게 되면 이 범위가 바뀌는 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t가 1보다 커나 같다로 바뀐다고. 왜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잖아. 4분의 1x제곱이 t라고 할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래프 그리면 왼쪽에 대한 이 그래프인데 그것에 대한 t 값은 1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t는 1보다 커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 정리하면 t제곱. 요 정도는 앞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4분의 1t 쓰시고 요거 딱 성립하는 거.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잖아. 어떻게 풀라 그랬어? 바로 이렇게 가. 요 y 넘기지 말고요. 이거 넘기지 말고요. 요 는 y를 한 다음에 요 그래프가 이 범위 내에서 그리란 말이야. 다 그리지 말고 요 그래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라고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크다가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반대로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프 그릴게요.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아마도 요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여기가 참고로 얼마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현재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 t로 묶어내면 0하고 4분의 1 지나가는 거잖아. 여기 괜찮니? 지금 제가 말한 거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근데 이거 실제 범위가 어디라고요? 1보다. 그럼 1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이야. 여기가 4분의 3이야. 자, 근데 1보다 크다니까 다른 데는 그리지 말고 어디만 그려? 여기만 그려. 여기만 그려. 여기들 모아진다는 이야기일까? 이거 없어진다는 거지. 이거 없어진다는. 여기만 보라는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t가 1보다 크다일 때 이 그래프가 요 노란색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y는 a가 뭐 하면 된다고요? 밑에 있으면 된다. y는 a라는 것은 x축하고 평행한 직선 아니겠습니까? y는 a 평행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아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요 지점이 얼마냐면 4분의 3이거든. 그럼 a는 뭐 하면 되겠어요? 4분의 3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될까? 작기만 하면 돼. 끝이야. 그래서 a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a는 4분의 3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이걸 a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복잡하다고. 차라리 저 같으면 왜냐면 그거 넘긴 다음에 이 범위 내 그래프를 막 움직여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전체 그래프를. 그렇게 하지 말고 t가 1보다 크다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 조건은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수나 이게 모르는 문자인 거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t가 1보다 크다 범위만 딱 나타내고 여기서 이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푼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풀었는데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푼다 그랬어요. 이게 훨씬 더 선명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명할 때 이걸 넘겨서 하게 되면 막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1보다 크다 지점에서 막 고려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프 자체를 설명할 때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더 선명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러면 분명하잖아요. t가 1보다 크다의 이 그래프보다 크다니까 위쪽. 근데 얘는 반대로 아래쪽. 전체 그려놓고 1보다 크다 범위만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생각하고 요거보다는 아래쪽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알겠습니까? 그럼 혹시 54쪽에서 더 질문 없을까? 태연 없냐? 300 몇 번? 360번? 동현이 질문한 360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효빈아, 오늘 너희 누나 생일이었다며. 알지 임마 이 새끼야. 너 누나를 위해서 선물은 뭐 해줬냐? 왜 누구끼리 정한 건데? 아 그래 서로 안 주기로 한 거야? 그래도 임마 동생이 너가 챙겨서 줘야지. 너는 생일이 언제야? 12월? 약간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너 누나랑 몇 년 터울이야? 1년이야? 우리는 첫째가 1월 달이고 그러고 보니까 똑같네. 첫째 여자애고 둘째가 아들인데. 너희는 많이 싸웠냐? 하여튼 우리 애들도 하루에 한 5번 이상은 싸우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갑자기 엄마가 누군가를 혼내면 막 감싸줘.
그 누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막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막 엄청 뭐라고 있으면은 엄마 막 누나 그만 혼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보면 웃겨 죽겠어.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크게 신경 마세요. 요 놈은 이런 간격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준대요. 이걸 반감기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건 처음 이렇게 되어 있는 탄소 양이 Ag일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fx는 이미 관계식을 줬어요. 자, 처음에 있던 탄소 양을 A라고 두고, 시간이 흘렀을 때 남아있는 양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써라 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계산에 이제 맞춰서 가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어떤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 탄소 양을 가지고 이제 이 기간이 얼만큼 지나느냐 이런 게 조사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이 탄소 양이 요만큼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 탄소 양이 1kg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 유물은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1kg는 근데 여기 지금 단위가 뭐야? 조심해야 돼. 이거 단위가 뭐야? 그램인 거야. 그냥 1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쓸까요? 1000g. 그럼 이거는 A 처음 양이 얼마라고? 처음 양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남아있는 양이 이거였으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62.5는 그 다음 여기 1000 곱하기 2분의 1에 몇 년이 지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였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로그에 대한 결과값들도 있나요? 없나? 이건 바로 그냥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1000으로 반대로 넘어가면 야, 어떻게 되냐? 이거 1000 나누면 아마 625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2분의 1에 5000 분의 이렇게 딱 쓸 수 있겠죠? 아마도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고? 그럼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입니까? 그럼 이제 얘 이렇게 곱하면 끝났네. x는 4 곱하기 5730 쓰시면 되겠어요. 계산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수들끼리 뭐 하는 거야? 같다. 이건 지수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지수 방정식 활용 문제로서 부등식 문제도 있지만 활용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부터 질문을 다 받으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되면 삼각함수 개념 정리 들어갈 건데 이제 못하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이제 삼각함수도 어느 정도 좀 끝내는 식으로 가면 아마 2월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한 번은 다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그러면 오늘 나간 부분 끝까지입니다. 알겠죠? 로그 부등식까지입니다. 알겠죠? 로그 부등식까지.